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0장 배열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배열은 크게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절과 2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무엇인가 하고, 그다음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란 같은 종류의 자료형을 선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해서 변수 선언하죠. 그래서 int a 이런 식으로,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int a, int b,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a하고 b가 정수형은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자료형을 함께 하나로 묶어보자. 그게 바로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별도의 변수로 처리하기보다는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여 소스 코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상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다 붙어 있으면 관리하기 쉬운데, 상자가 10개 상자가 있는데 다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떤 상자는 책상 위에 있고, 어떤 상자는 의자 위에 있고, 어떤 상자는 침대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10개 상자가 붙어 있다면 한 번에 관리하기가 쉽겠죠. 일반 변수는 하나의 값을 대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배열은 많은 값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 변수와 배열은, 일반 변수는 자동차라면 배열은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일반 변수는 자동차처럼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배열의 요소는 동일한 자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유가 적절하죠. 아까 제가 상자를 얘기했는데, 상자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 있는 것과 같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배열이고, 그다음 요거는 일반 변수. 우리가 일반 변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int a, int b 이런 것들.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 변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적으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명의 학생이 5개의 과목 성적 처리할 때 결국 250개에 달하는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값을 넣어주고 처리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일반 변수를 이용해서 선언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int a에다 75 넣고, int b에다가 96 넣고, int c에다가 88 넣고, 매번 선언한 거 초기화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배열은 이제 어떻게 선언하냐면 배열의 이름을 쓰고 그 개수를 그 다음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랑 거의 비슷하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단지 얘는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붙어 있고, 얘의 이름을 A, B, C라고 했는데 얘는 여기 이제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게 ARR 0번째, ARR 첫 번째, ARR 두 번째, 붙어 있는 두 번째 상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ARR 3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배열로 선언하면 많은 변수가 있을 때 관리하기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메모리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소가 있겠죠. 주소. 이 각각의 주소는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떤 주소는 1000번째, 어떤 주소는 10,000번째, 어떤 주소는 9900 주소에 이렇게 있는데, 배열의 경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맨 끝에가 2죠. 이제 이게 배열이 여기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예요. 그래서 그 다음 4바이트, 여기 6이고, 그 다음 4바이트인 여기 1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모리 주소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의 요소라고도 하고 원소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을 가리키는 것은 인덱스를 가지고 가리킨다. 인덱스. 여기 꺽쇠 있으면 여기
있는 애를 인덱스라고도 하고 첨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가 아니고 0, 1, 2, 3, 4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방이면 0번째, 1번째, 2번째 이게 두 번째 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배열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배열의 인덱스와 같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나타낸다. 배열은 데이터마다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 그룹에 대한 이름 한 개만 부여하기 때문에 첨자로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0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배열의 일반 변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배열의 요소가 모두 동일한 자료형을 선언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들을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죠? 아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메모리가 아까 4바이트여서 4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자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C 언어에서 배열을 사용하려면 배열의 네 가지 항목인 자료형, 이게 정수형인지 문자형인지 뭐 이런 거 자료형이고, 배열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요소, 즉 원소의 개수가, 이 방의 개수가, 상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크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우리는 요소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원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선언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뒤에 선언하는 방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배열의 선언, 메모리 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int a는 30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자, 봐봐요. 여기 자료형이 있고 여기 자료형 있죠.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이 있듯이 배열의 이름이 있고 단지 배열의 크기 몇 개로 만들 거냐. 왜냐하면 메모리에다가 몇 개의 즉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를 알아야지 확보되어지는 배열의 공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인트형 그럼 얘랑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2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메모리상에서 12바이트를 잡겠죠. 자, 인트형은 4바이트고 여기는 3개 있으니까 12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값이죠. 얘는 한 개가 아니고 3개니까 당연히 중괄호를 이용해서 3개의 값을 넣고 마지막에 끝났을 땐 세미콜론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실제 메모리상에서 컴퓨터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선언이 되어지냐면 같다는 건 아니고 화살표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방을 12바이트 방을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다 정수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이 4바이트이고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주소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소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공간이 4바이트씩 잡으니까 4씩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2, 6, 1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접근하고 싶다. 이 96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A, R, 1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 요거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얘는 변수 선언할 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변수 선언할 때만. 물론 똑같이 생겼죠. 뒤에 있는 첨점은 다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럼 A, R 3이라고 써 있으면 결국은 이게 네 번째 있는 방인데 얘는 방을 3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요 뒤에 요 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주면 아니 이렇게 쓰게 되면 뭐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언할 때의 값이 3이라고 하면 선언할 때만 3을 쓰고 그 외에는 3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3을 쓰게 되면 여기에도 어차피 이제 메모리상에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컴파일러마다 어떤 컴파일러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고 쓰레기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배열 선언의 의미 배열을 선언한다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방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배열의 자료형 인트형으로 선언된다. 그러면 요소가 다 인트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 변수의 이름처럼 배열의 이름이 있고, 배열은 당연히 여러 개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요소 또는 원소의 개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을 우리는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정해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면 컴파일러 그거에 맞게 크기를 확보하고 뭐 이제 초기화를 필요하면 초기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변수의 선언처럼 배열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열의 선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int, 그다음에 arr. 왜 arr이라고 하냐면 array, 이게 배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약자를 따서 arr, 그다음에 여기 개수, 여기 n개 이렇게 놓고 여기 개수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a, b, 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겠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n이 될 수는 없겠죠. 뭐 다른 숫자가 되겠죠. 뭐 p라고 하고 여기 개수가 이제 n개가 되는 거죠. 이게 n이라고 하는 건 숫자입니다. 이게 문자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대놓고 써놓겠습니다. 뭐 5라고 쓰면 5라고 쓰지 말고 7이라고 쓰죠. 7. 7이면 여기가 7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료형은 배열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즉 요소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정수형 데이터면 인트형이나 롱이 들어가는 거고, 문자형이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는 거고, 실수형이면 플로트나 더블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를 보시면 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정수형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다 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차 네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놓고, 이 칸이 20칸이죠.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홍길동, 김길동, 서길동, 이게 아니라,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공간을 20칸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요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자열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에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이름을 요 20칸으로 만들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20칸이냐? 이름이 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3글자지만 외국 사람들은 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20칸을 만들어 놓고 한 바이트에 한 문자씩 넣어서 만약에 이름이 존이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4바이트가 필요한 거지만 마지막에 널까지 넣어서 이렇게 넣겠지만 여하튼 넉넉하게 20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30칸에 뭐예요? 평균값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실수형으로 코스트와 탄젠트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코스트는 3칸, 탄젠트는 5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배열을 설원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결국은 변수의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항상 일반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동일한 자료형으로 묶어야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동일하지 않는 다른 자료형을 한꺼번에 묶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구조체가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구조체가 바로 동일하지 않은 자료형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배열에서는 동일한 것만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대표 이름이면서 동시에 메모리에 연속해서 배치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배열의 이름은 뭐다? 시작 주소다. 배열의 이름은 뭐다? 시작 주소다.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이 값을 찍으면 결국 배열의 어디에 있는지 그 시작 주소를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A가 있으면 A의 주소를 알고 싶다 했으면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A가 있는 위치, 여기 1000번째에 있다. 10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ARR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 10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AR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 시작 주소 여기 10개 이렇게 있을 때 시작 주소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반 변수는 여기 AND 연산자가 있어서 주소 연산자가 있어야 되지만 배열은 이 주소 연산자가 없습니다. 없이 써도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전압 이거 틀린 말이죠. 역전 전이 앞전자잖아요. 앞만 되죠. 그 두 번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배열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배열의 이름 자체가 바로 주소다. 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숫자를 넣어준다. 이 안에 당연히 음수값이나 실수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몇 개냐라고 해서 마이너스 3개, 8.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0개 당연히 여러 개를 넣은 건데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 개짜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면 그냥 굳이 배열로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변수이면 이 변수명을 넣으면 이것도 오류가 됩니다. 여기 상수일 때는 상관없어요. 상수 우리 위에다가 define 해가지고 상수로 선언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상수 두면 정수형 상수만 되겠죠. 정수만 된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의 메모리 저장 공간의 일정 영역을 같은 자료형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배열의 크기는 메모리 배열이 전개될 때 결정이 된다.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아까 얘기했던 정수형 상수나 define으로 선언된 상수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100이랑 똑같은 숫자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자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알아서 뒤에 있는 걸 개수를 세 가지고 자동으로 여기에 5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내가 몇 개 넣는지 일일이 세 가지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는 선언 안 하고 나중에 뒤에서 배열을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여기 개수를 적어줘야 되지만 동시에 동시에 할 때는 안 적어줘도 얘가 알아서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배열의 크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배열이 가져야 할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더 크게 선언하면 당연히 뭐예요? 배열의 크기 0으로 자동 채워지고 뭐 이게 버리는 거죠. 결국은 배열의 크기가 배열의 요소보다 더 작게 선언하면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된다. 무슨 얘기냐면 int arr 3이라고 선언해 줬어요. 그러면 3개가 있겠구나 했는데 1, 2, 3, 4, 5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5개 있는데 여긴 3개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int arr 뭐 5라고 했는데 여기에 1, 2, 3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면 이렇게 있을 때 1, 2, 3 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배열의 요소,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를 배열의 요소 또는 원소라고도 한다. 배열의 크기만큼 배열의 요소가 초기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개면 3개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2개로 지정하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되고 여긴 3개인데 4개로 되어 있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배열의 크기와 배열의 요소의 수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이거는 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올바르게 선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긴 3개인데 여긴 4개다 그럼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개인데 여기 3개다 그러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 된다.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얘기고요. 배열도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열이 일반 변수와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구성하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약간 틀릴 수 있다. 뭐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만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배열의 초기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가로 안에다가 배열 이웃을 초기값을 컴마로 구분해서 한꺼번에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일일이 선언하고 나중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 안에 각 배열의 요소를 초기값을 컴마로 구분해서 한꺼번에 지정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코어 0번째에다 87을 넣고 1번째에다가 91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빼먹었다 이거를. 그러면 빼먹으면 이거는 초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0, 1, 2, 3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번거로운 방법이죠. 자, 배열의 크기를 선언하고 특정 인덱스의 배열의 값만 초기화하면 이때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언해주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요소만 95를 넣겠다라고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고 얘만 95로 채워진다 이런 얘기죠. 배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란 얘기죠. 자,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배열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하고 틀린 거다. 배열의 이름은 주소다. 즉 주소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언과 함께 초기화할 경우 배열의 크기는 생략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문자열인 경우는 문자열을 표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문자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즉 차, A 이런 식으로. 여기 문자 배열이에요. 그냥 배열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는 나중에 배우면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경우는 맨 마지막은 뭐예요? 널 넣어서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canfs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받는 함수죠. 그래서 배열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싶을 때는 여기 AND 연산자죠. %라고 얘기하는 AND 연산자 선언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변수일 때는 int a는 1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에다가 값을 넣어라. 여기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할 때 AND 연산자가 필요하지만 배열일 때는 요 AND 연산자가 필요 없다. 없는 이유는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배열의 크기와 초기값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값이 배열의 크기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작고 위에 있는 애들이 크다. 여기 10인데 여기가 5개밖에 없다. 이러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과 2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